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한눈에 꿰뚫는 중동과 이슬람 상식도감 제1편에 이어 2편으로 중동의 대제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동의 풍토, 지리, 기후 등의 내용은 제1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롯하여 한때 실크로드 상인들의 교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중동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중동의 역사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대농경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전혀 대조적인 길을 걸었죠.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었지만요. 메소포타미아는 주변의 사막과 초원, 그리고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요. 여러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에요. 주변과 활발한 교역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여러 민족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민족이 침략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강대국이 등장했죠.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침략한 인도 유럽계의 유목민족 히타이트인은요, 말이 끄는 경전차를 전파했고요. 연이은 침략으로 무기 수준이 발전하게 되면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반복됩니다. 기원전 1530년경에는 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한 뒤 인도 유럽 어족 나라가 이라크와 투르크에 공존하면서 혼란한 시대로 들어서는데요. 그 영향이 이집트까지 퍼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약 100년간 외부 민족에 의해 점령되었고요. 이집트 사회가 중동의 역사에 편입되고 말죠. 또한 기원전 9세기에는 이라크 북부의 상업민족 아시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두전차와 기병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여러 도시를 끔찍하게 파괴하면서요. 그들에게 저항하면 도시 앞에 시체 더미를 쌓아놓는 무자비한 행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 이라크와 이집트 농경지대를 정복해 대제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피정복지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각 지역의 전통, 관습, 종교를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서요. 여러 민족 사이에 반란이 확산되었고요. 결국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중동은 이집트, 이라크의 신바빌로니아, 이란 고원의 메디아, 아나톨리아의 리디아로 이루어진 4개국 분립시대가 50년 넘게 펼쳐지게 됩니다. 4개국 분립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나라는 이라크를 지배한 신바빌로니아였고요. 신바빌로니아는 유대 왕국이 멸망 후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동시에 이집트로 도망간 지도자와 최하층 농민을 제외한 유대인 귀족, 병사, 기술자, 농민을 수도 바벨로니아로 강제 연행해 대지구라트라는 건설에 투입하기 시작하죠. 수세기에 걸쳐 중동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힘든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유대인 중에서 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가 잇따라 나타났고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 민족으로 정체성을 자각해서요. 유대인이 민족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란인은 이란 고원부터 이집트까지 복잡했던 중동 민족들을 통일했고요. 무려 1000년이 넘게 지배하기에 이르죠. 이란이라는 이름이 불리운 것은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에 참여한 그리스인이 이란 고원을 아리아나 즉 아리아인의 나라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이란을 페르시아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란 고원 서쪽 땅을 페르시스라 칭하고 그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대제국을 수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세력은 아케메네스 왕조였고요. 왕조의 문을 연 것은 제5대 키루스 왕이었죠. 기원전 522년에 즉위한 다리우스 1세는요. 동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서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으로는 시르다리아강, 남으로는 페르시아만까지 중동 전체를 지배합니다. 특별히 다리우스 1세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설계자이자 전성기를 연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은 조로아스터교의 신자였지만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민족의 언어를 인정한 덕분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죠. 전제 군주제였지만요. 종교, 문화, 재산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케메네스 왕국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는 제국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각지의 기술자를 모으고 자재를 공수해 이란 남부의 페르세폴리스라는 대궁전을 지었고요. 궁전은 국가적 제의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백성들은 이곳을 성지로 여기게 되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나톨리아 샤르디스에서 약 2,400km의 간선도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도로망을 잘 정비했고요. 후에 로마 제국이 모방했던 역참제를 실시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인이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는 200년간 중동을 지배하게 되지만요.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군에 의해 수도를 함락당해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헬레니즘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레니즘 시대란 기원전 4세기 중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이후부터 알렉산드로스 후계자가 세운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의해 통합된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 지중해 지역과 중동 지역에 그리스 문화와 학문이 꽃피운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구축한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를 뛰어넘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하지만요. 정복에 치중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그는 죽고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되고 말죠. 그 후에 알렉산드로스 부하들이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시리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각각 세우지만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아프가니스탄의 박트리아, 이란의 파르티아, 아나톨리아 서북부의 페르가몬 왕국이 독립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헬레니즘 문화권 나라들이 잇따라 힘을 잃어갈 때 중동 세계를 재편한 것이 이란 고원에 등장한 파르티아였는데요. 스키타에게 기말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이란풍의 옷을 입고 페르시아어를 쓰면서 말을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하죠. 또한 활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말에게 기존의 집신을 신기는 대신 말발굽을 만들어 붙인 유목민의 나라 출신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세워진 파르티아 왕국은요. 기원전 1세기에 서로는 이라크의 유프라테스강, 동으로는 인더스강, 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남으로는 인도양에 이르는 거대 영역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죠. 이 이란인의 제국은요. 서기 3세기까지 약 500년간 유지되다가 파르티아는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아나톨리아 동부와 아르메니아의 귀속 문제를 놓고 로마 제국과 치열한 전투를 했고요. 제국답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을 지배했고요. 파르티아는 실크로드와 같은 내륙 교역로를 지배했죠. 하지만 장기간 중동을 지배한 파르티아도 3세기 초 사산 왕조에 의해 무너지는데요. 사산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에 전통 농업 사회를 부활시키려 했던 복고 왕조였습니다. 이제 그 넓은 중동 사막지대의 상업권을 지배한 사산 왕조는요. 주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교역로도 장악하였고요. 동서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산 왕조의 문명이 지중해 세계와 중국을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으로 연결하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중국 당나라 장안에 전파된 사산 왕조의 정교한 금은세공, 유리그릇, 직물 등은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을 통해 신라와 일본의 일부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산 왕조를 통해 이란의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해서 전성기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부흥을 외치며 국력을 키우고 로마와도 전쟁을 벌이지만요. 다른 왕조들과의 전쟁과 내부 분열로 쇠퇴하기 시작해 642년 아랍 유목민의 침략을 받아 패하면서 651년 사산 왕조는 중동의 지배권을 마침내 아랍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즉 1000년 이상 지속한 이란인의 중동 패권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저는 지난 제1편과 오늘 다룬 제2편의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중동의 역사는 고대 문명의 시작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전 중동의 제국들의 이야기를 해드린 것임을 말씀드리면서요. 사산왕조 이후는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세계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부족을 연합해 가면서요. 종교 공동체로 성장해 나중에는 메카까지 정복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자리매김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방대한 중동의 역사를 모두 알려드릴 수 없어 일부만 다루었는데요. 중동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